뭔가 하고 싶은 말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요, 저 사실 선생님. 송인 선생님 아니. 생각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아니. 선생님 뜻하지 않을 것이다. 진행자가 따로 있는데. 다행이다. 왜 특수학교를 쓰러 가서 일반 학교를 쓰게 됐는지 그때를 조금 회상해서 좀 한번 얘기를 해봐요. 원서를 쓰는 기간인데 제가 특수학교를 쓸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전에 쌤하고 한번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학교에 갔죠. 네네. 근데 그때는 선생님은 중립이셨어요. 그죠? 네, 저는 사실 특수학교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봤어서. 중립이었고 실무 선생님은 일반 학교로 가야 네, 맞아요. 된다. 네. 왜 서준이가 특수학교를 네, 가죠? 맞아요. 라는 네.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네. 거기서 조금 놀랬고 특수학교를 당연히 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음. 했었죠, 저는. 그러면 일반 학교를 써야겠네요. 일반 학교를 알아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나갔어요. 그때 선생님은 제가 어디서 마음이 딱 바뀌었는지 기억하세요? 사실 그건 또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왜 바꿨을까요? 왜 바꿨어요, 언니? 그러니까 약간 좀 창과 방패처럼 저는 특수학교의 좋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기 실무 선생님도 그래도 해보니 뭐 이렇다. 우리 아이는 아직 배변 활동 못한다. 거기도 기저귀 차고 온 애들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에다가 근데 마지막에는 그러면 선생님 자녀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은 99%도 아니고 100% 일반 학교에 보내겠다. 네, 맞아요. 100%면 확신이잖아요. 확신이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일반 학교다. 아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학교에다가 전화를 한번 빨리 돌려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또 뭐가 있었냐면 그 선생님이 그래서 어머님 제가 선생님들한테 다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소준이가 다행히 5살, 6살, 7살 다 한 학교에 있었고 맞아요. 원감 선생님도 계속 계셨던 맞아요. 분이어가지고 그 소준이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수결에 번지겠다가 통합으로 땅땅. 다 학교에 관한 거는 선생님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모든 아이에 대한 결정은 다 제가 하거든요. 다 제가 하는데 그게 제 결정이야. 그러니까 학교에 대한 권한은 선생님께 준다는 게 제 결정이에요. 내가 정말 계속 보고 있지도 않은데 내가 어떻게 이 아이를 판단할 수 있냐라고 해서 마음은 특수학교에 보내겠다는 마음이 있었으나 선생님의 의견이 그래서 제가 창과 방패가 된 이유가 뭐냐면 선생님이 얼만큼의 확신을 갖고 있으신가를 보기 위함이지 그거였다고 보고 이 아이는 특수학교를 권하겠다 아니면 통합학교를 권하겠다 아니면 어머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선생님 소신대로 하실 건가요? 개인적인 거니까. 소신이 생겨서 이제 어머님한테 권하면 소준이는 지금도 그러면 일반 학교인가요? 네. 그 이유가 뭐죠? 그러면 그때 중립이었으나 지금은 일반 학교로 가러 간다. 일단 통합활동에서 또래 친구들을 보면서 분명히 이 친구는 이제 배우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통합활동에 서준이가 적응을 못할 것 같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통합 자체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고 그래서 분명히 통합 선생님이랑도 잘 따를 거고 그리고 특수 선생님이랑도 잘 따를 거고 해서 통합학급에서 적응을 할 수 있는 아이냐 아니냐 맞냐 아니냐 그 기준으로 선생님은 하시겠다. 사실은 좀 그것 그러면은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항상 근데 서준이는 어디 가나 잘 적응은 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준이라고 하면은 이제 일반 학교에 가는 게 맞겠네요. 어머님들 중에서는 특수학교에 거부감이 많으신 부모님들이 정말 한 70-80%예요. 제가 만났던 어머님들 중에 70-80%는 이제 특수학교가 너무 분위기가 어둡다. 공익 선생님들이 많다. 맞아. 그런 것도 이렇게 이제 하시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특수학교에는 이미 특수교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반에 담임, 부담임 같이 배정이 돼요. 이제 교사만 2명이니까 뭐 체험학습 할 때나 그럴 때 아무튼 공익 선생님들이 직접적인 지원은 이렇게 막 완전 막 이렇게 막 케어 막 이런 것까지는 사실 안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만난 특수학교 선생님 너무 밝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되게 행복하게 일했고 그러니까 직업이 선생님이다 보니까 사실 애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에요 이게. 근데 애들도 다 예뻐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제 특수학교를 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제 특수학교 장점도 알려주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다 통합하셨어요. 선생님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근데 선생님이 그걸 알려주시기 전에 아마 엄마들은 엄청 많이 찾아보고 갔을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면 딱 봤을 때 이 엄마는 특수학교에 보내고 싶어한다. 통합학교에 보내고 싶다. 그게 보이죠? 네, 완전 보여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는 특수학교의 티랩도 잘 먹고요. 왜냐면
이게 좀 진짜 민감한 문제다,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이 선택하신 그 결정이 맞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아이를 위한 선택이니까, 결정이니까. 그래서 웬간하면 특수학교 얘기 안 꺼내요. 근데 만약에 정말 저처럼 속을 모르겠다. 이 엄마는 특수학교를 보내고 싶은 것 같고 일반 학교 보내고 싶은 것 같다라고 할 때는 이제 솔직하게 말해주시는 거죠. 그래도 네, 맞아요. 특수학교를 먼저 권해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선생님 소신껏 얘기를 할 수가 있다. 네, 엄마가 네, 이제 둘 다 열려 있을 때, 그죠? 네, 둘 다 열려 있을 때인 거죠, 그게 조건이. 맞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가십시오. 알아보세요. 특수학교의 장점도 맞아요. 우선 알아보시고 네. 정말 장점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 어머님들이 통합학교에 대한 그게 많이 엄청 커요. 근데 이 친구가 진짜 도저히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그때는 어머님이 이제 돌려서 말해요. 어머님 근데 특수학교도 저희 친구들 교육과정에 와서 커리큘럼 너무 잘 짜져 있고 체험이나 이런 거는 사실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잘 돼 있다. 너무 이제 좀 부정적인 점만 보시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근데 이제 뭐 통합으로 이제 어머님 선택이니까 어머님이 이제 결정에 맡기고 그리고 그게 맞으니까 그 이제 선택하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라. 나중에 이제 떠올렸을 때 서준이 하면 딱 떠오르는 에피소드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솔직히 임팩트가 큰 거예요? 아니면 너무 뭔가 마음이 좋았던 거예요? 아무거나 특수학교 선생님 만나면 얘가 이랬어 라고 얘기하는 그거 얘기해주세요. 이제 임팩트가 큰 거는 약간 이제 실수했을 때잖아요. 근데 이제 나도 하나 생각났어. 서준이가 정말 실수한 애 아닌 거 아시죠? 그 이제 배변 실수 정말 안 하잖아요. 저희 반 친구들이랑 같이 베이킹을 하러 갔어요. 칠무사 쌤이랑 저랑 선생님 여보로 챙길까요? 이랬는데 아예 실수한 애들 없는데 챙기지 말자고. 그래서 이제 갔어요. 근데 하필 딱 그날 서준이가 왜 하필 안 챙기는 날 2년 내내 그런 실수 한 번 처음 딱 했어요, 서준이가. 다행히 이제 옆반 선생님께서 이제 바지를 챙겨줬어요. 근데 이제 5살짜리 바지여가지고 각서 실루엣이 너무 섹시해. 엄청 나잖아요. 우리 서준이가 엄마 닮아가지고 엉덩이 부자야. 근데 다행히 이제 바지가 맞긴 맞는데 그날 살짝 추웠거든요. 근데 걱정되는 거예요, 애기가. 그래서 힙도 계속 들고. 저는 근데 쌤 이 얘기 들었을 때는 그냥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얘가 시트만 슈트를 이때까지 안 했는데 그때 원서를 적는 그 기간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특수학교를 무조건 적어야지. 아 그때. 아니. 근데 이 자리에 다른 엄마가 오고 다른 엄마가 와서 에피소드를 말해달라고 해도 다 똥 얘기가 아닐까요? 왜냐면 제일 충격적이었던 막 눈물이 났던 걸 얘기해봐라 막 이래도 엄마들한테 얘기해도 꼭 똥 얘기 나오죠. 제가 그 얘기만 모으려고 시리즈 똥 시리즈를 모으려고 그래서 지금 에피소드를 빼다가 안 넣었는데 다 엄마들이 막 울먹울먹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다 그 충격의 도가니 막 이런 거잖아. 놀이터에서 싸버리고 막 이런 그래 그럴 것 같아. 그거나. 어머니들이 만약에 그 선생님들이 전화를 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했을 때도 너무 그거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은 그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우울한 주간이 있잖아요. 뭔가 좀 싱숭생숭한 주간이 있고 마음이 이제 그런 서툰 주간이 있잖아요. 근데 단지 이제 어리고 하니까 말을 표현하기 아직 어려워서 그렇지 그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아라. 어쨌든 선생님들도 어머님들한테 전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 이제 이렇다. 근데 이제 뭐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제 하니까 진짜 저도 이제 막 회 넘어가서 8년 차가 됐거든요. 이제 경력이 많진 않지만 제가 본 친구들은 전부 다 그랬어요. 이게 뭔가 유치원에서 문제 행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문제 행동이 길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그런 주간이 있고 시즌 약간 그 시즌이 있고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상담할 때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좀 눈물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눈물 없는 질문들로 눈물이 없는 질문들로 상담만 맨날 울고 질문. 왜냐면 여기다 올려놓으면 제이 안 보이거든. 쌤 제이는 다 써왔죠. 저 봐보라 이거 봐봐 이거 스타벅스 다이어리를 깜깜한 내가 이거 진짜. 그래서 오늘 혹시 사적인 것도 진짜 물어보셔도 돼요. 저는 사실 안 돼요. 그럼 못 쓰잖아요. 사적인 건 밥 먹을 때.